안녕하세요. 오늘 퇴비 만드는 거에 대해서 영상을 찍겠습니다. 제가 어쩌면 이런 영상을 찍기 위해서 제가 이 채널을 오픈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좀 중요한 토픽이고 제가 꼭 나누고 싶은 주제입니다.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거는 쓰레기통입니다. 이제 큰 쓰레기통인데 이게 바닥이 깨졌어요. 굴르다가 바닥에 이제 구멍이 크랙이 나가지고 이렇게 파손이 돼서 이거를 쓰레기통으로 쓸 수도 있지만 뭐 물 같은 게 셀 수도 있고 이래서 쓰레기통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이런 쓰레기통을 이런 데로 갖고 오시면 돼요. 퇴비 만드는 마당으로 갖고 오면 이 용도가 어마어마하게 쓰입니다. 이제 버리면 안 돼요. 이게 이렇게 만들어서 정말 멀쩡하던 쓰레기통도 바닥에 구멍을 내서 쓰면 좋을 만큼 얘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지금 키가 큰 거가 좋아요. 그 이유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런 퇴비를 만들 때는 그 깊이라는 게 필요해요. 높이. 말하자면 높이죠. 이거를 땅에서부터 쌓았다 하면 높이겠죠. 하지만 이거는 지금 이거는 지금 어떤 용기이기 때문에 저는 깊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 높이가 이 정도가 돼야지 이 안에 있는 박테리아들이 썩어요. 잘 썩어요. 열이 나기 때문에. 그 원리는 이렇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지금 보시는 게 반쯤 이렇게 분해된 퇴비예요. 이 안에 부엌에서 나온 음식 쓰레기들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지금 많이 썩은 거고, 이거는 내놓은 지 며칠 안 되는 싱싱한 부엌 쓰레기예요. 이거를 영어로 키친 스크랩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차이가 있죠. 이거는 며칠 많이 썩었고, 요거는 나온 지 한 이틀 된 거, 하루나 이틀 된 싱싱한 쓰레기, 음식 쓰레기 차이 나죠? 이렇게 차이 납니다. 요거를 전 이거를 쓸 거예요. 뭐 이거 써도 돼요. 근데 일단 이렇게 좀 많이 뭉거진 거를 써야지 더 빨리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오늘은 요거를 쓰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지금 이 안에 제가 뭐가 있냐면은 좀 많이 마른 낙엽, 가을에 낙엽들 많이 떨어진 거를, 작년 가을에 떨어진 거를 다 모았습니다. 제가 이런 퇴비 만들기 좋은 이런 데다가 그냥 때려 넣었어요. 제대로 하지도 않았어요, 사실은. 근데 비 맞고 가끔 여름 동안에 물도 주고 뭐 이러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분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많이 이렇게 지금 아직도 건조한 그 나뭇잎을 밑에다가 좀 두껍게 깔아요. 여기다가. 그 다음에 이런 부엌에서 나온 음식 쓰레기, 과일 껍질, 야채 껍질, 저는 씻습니다. 수박도 껍질을 씻고 온갖 과일, 야채들 다 잘 세척한 다음에 그 껍질들을 제가 써요. 바나나 kop질은 어떨 땐 안 씻을 때도 있어요. 깜빡했고. 그렇게 해서 나온 부엌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를 제가 목이 죽였어요. 음식물 쓰레기를 여기다가 얇게 깝니다. 그러니까 맨 바닥에 제가 한 30cm 건 낙엽을 깔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젖은 음식 쓰레기를 담습니다. 한 층을 얇게 덮는 거죠. 그렇게 한 다음에 그 위에다가 또 한 20cm 정도의 낙엽을 또 쌌습니다. 그리고 그 낙엽에다가 물을 살짝 줘야 돼요.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하고 나서, 그럼 젖은 낙엽이 이제 있죠, 그 위에. 그럼 그 위에다가 또 이거를 또 한 켤을 깝니다. 이걸 까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사실은. 그렇게 깐 다음에 그 위에다가 또 낙엽을 깔고 20cm나 뭐 마음대로 까세요. 근데 좀 두께가 있는 게 좋아요. 너무 얇으면은 안 돼요. 그 원리가 있거든요. 약간 두껍게 깔고 그 낙엽을 또 물로 적셔요. 그렇게 하고 그 위에다 또 이거를 깔고 물을 이게 젖었기 때문에 이 위에다 물을 뿌릴 필요는 없어. 그 다음에 여기다가 또 낙엽을 깔고 물을 주고, 그 다음에 또 이거를 깔고, 그거를 계속 반복을 해서 이렇게 높이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오면은 며칠만 지나면 안 되고 그래도 일주일은 지나야지 이런 재질로 이렇게 젖은 반쯤 썩은 이파리가 됩니다. 제가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기까지
이 안에 뭐가 들어갔는지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릴게요. 가장 이상적인 것은 밖에서 사온 흙을 쓰면은 좋아요. 그러면 그 흙이 들어가면은 그 흙과 이런 것들이 섞이면 얘네들이 빨리 흙이 됩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흙이 없다. 그냥 있는 재료들 갖고, 자연에서 나오는 재료들만 갖고 빨리 흙을 만들고 싶다. 가능합니다. 그거를 지금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걸 찍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리를 우리가 할 때 재료들을 소개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퇴비를 만드는 데 필요한 요리 재료들을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가운데 있는 이 커다란 이파리, 이거 엄청 크거든요. 제 손바닥에 한 4배, 5배가 되는 엄청난 크기의 이거 컴프리라는 식물 잎입니다. 컴프리. 제가 이 컴프리에 대해서 따로 영상이 있어요. 그것도 제가 올립니다. 제 채널에 그것도 뭐 아주 전문적으로 설명한 건 아니지만 어떤 건지 어떤 식물인지 보여드리는 그 영상도 꼭 나중에 보십시오. 이 컴프리는 질소가 풍부한 그냥 천연 비료예요. 이 자체가 식물인데 그냥 저희가 천연 비료예요. 물론 다른 잎, 이런 녹색 잎들이 다 천연 비료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얘는 더 그걸 잘해요. 아주 강력한 거예요. 컴프리라는 거.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은 잔디 깎은 거가 좀 썩은 거예요. 며칠, 적어도 한 일주일은 썩은 거예요. 약간의 곰팡이 기운도 이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잔디 위에 나는 다른 잡초들을 이제 바로 뽑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반쯤 썩은 잎이에요.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냐? 이거 굉장히 큰 화분인데 이 화분에 제가 낙엽과 많이 안 썩은 낙엽도 상관없고 반쯤 썩은 낙엽이면 더더욱 좋고 뭐든지 좀 더 많이 썩고 더 진도가 나간 것들이 도움이 돼요. 제일 좋은 거는 흙이죠. 이미 흙으로 완성된 흙이 가장 좋지만 그 흙이 없다라는 걸 지금 전제로 해서 우리가 처음부터 요리를 시작하는 거니까 그런 건데, 그런 낙엽 위에다가 제가 이 컴프리가 마르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제가 밖에다가 좀 말렸어요. 말린 거를 이렇게 위에다가 얹어준 거인데 그냥 이렇게 된 거를 여기다가 얹으면 이렇게 되죠. 뭐 꼭 말리지 않아도 돼요. 그냥 얹으면 돼요. 낙엽 위에 싱싱한 컴프리 잎을 그냥 끼얹으면 되는 거예요. 이것도 그런 식으로 층층이 두꺼운 층의 낙엽과 얇은 층의 컴프리를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쟁인 상태예요. 저는 이걸 더 반복을 해야 돼요. 이거 아직 깊이가 있잖아요. 이거를 더 반복을 해서 중간중간에 물도 뿌려주고, 이 속에 어쨌든 물은 항상 수분은 다 있어야 돼요. 수분이 없이 이렇게 퇴비가 될 수 없습니다. 적당한 수분이 꼭 필요해요. 공기도 필요하지만 이게 지금 굉장히 깊은 화분이거든요. 크고 깊은 건데 제가 혼자 들기 어려운 화분이에요. 인치로, 여기 미국에서는 인치를 쓰는데 인치로 19인치 직경, 다이아메터, 이거 직경이 다이아메터가 19인치가 되는 그런 큰 화분이에요. 요거에다가 제가 이제 시범적으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화분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쓰레기통이. 왜냐면 이 화분도 바닥에 구멍이 있거든요. 물이 꼭 빠져야 돼요. 물이 고이면 안 됩니다. 물이 꼭 빠져야 되고, 그리고 중간중간 이 안에다가, 속에다가 물도 수분이 들어갈 수 있게 해주고, 중간중간 뒤집어져서 공기도 들어가게 해주고, 그게 원리예요. 공기와 수분이 다 필요해요. 퇴비가 되려면.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는데, 이게 퇴비라는 것은 땅을 파고 하는 방법도 좋아요. 땅을 파고 흙을 좀 깊게 판 다음에 이런 음식물 쓰레기 이런 것들을 넣고 그 위에다가 낙엽이나 뭐 이런 건초 같은 거를 같이 섞어서 또 흙을 덮어요. 땅을 판 거를 이제 팠으니까 덮어야죠, 흙으로. 그렇게 해도 좋아요. 그런 방법도 뭐 많이 나와 있는데 제가 그런 것도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지만 그거는 땅을 파는 거는 조금 수고가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름에는 흙도 딱딱하기 때문에 땅을 파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이 방법을 그냥 오늘은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서 제가 한 몇 달 동안을 지금 이렇게 계속 한 거예요. 그렇지만 중간중간에 제가 여기 있는 것들을 좀 파서 쓰기도 했어요. 쓰기도 했지만 대체로 뭐 있는 거를 저는 이거를 굳이 쓰지 않아도, 흙이 많이 필요 없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쓰지 않고 계속 그냥 쟁여만 놓은 건데, 그러면 이제 이거를
하는 방법을 이제 알려드려야죠. 지금 요 층은 한 10cm 조금 넘는 요 레이어는 지금 이런 썩은 낙엽이고, 이제 이 위에다가 이거는 지금 탄소 재료라고 한다면, 이런 갈색 탄소 재료라고 한다면 이 위에 푸른색을 띠는 질소 재료를 넣어야 되겠죠. 그 질소 재료가 뭐냐? 이런 것과 음식 쓰레기물과 컴프리 같은 싱싱한 이파리나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사실은 질소 재료예요. 잔디가 깎아서 갈색이 되긴 했지만 얘는 그래도 질소 재료입니다. 탄소 재료로 치지 않아요. 얘는 질소 재료, 얘는 질소 재료예요. 그래서 얘나 다 질소 재료에 속하는데, 얘네들을 이 위에다가 얹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탄소 재료 위에 이런 질소 재료를 이렇게 한 층을 깔아줘요. 너무 깊게 깔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이게 뭐냐면은, 죄송해요, 이거 지금 굉장히 냄새나고 이렇지만 사실 중요하잖아요. 이게 지금 그 포장지 그 갈색 종이에요. 그런 것도 그냥 버릴 때 마땅치 않으면은 그냥 이 음식물 쓰레기통에다가 참으면 좋아요. 이 정도로 이렇게 얇게 깝니다. 이렇게 깔아주고, 이 위에다가 이제 질소 재료가 됐어요. 이제 젖었죠. 젖었기 때문에 물 안 뿌려도 됩니다. 안 뿌리고 이렇게 반쯤 이렇게 썩은 이 이파리, 이거 지금 떡졌죠. 이 떡진 이거 보이시나요? 이거를 이렇게 깔아줍니다. 제가 좀 더 깐 다음에 또 찍을게요. 네, 이제 제가 충분히 이거를 반쯤 썩은 이파리들을 깔았습니다. 이제 이게 탄소 재료가 된 거예요. 이 탄소 재료를 제가 깔았으니까 이제 또 질소 재료로 돌아와야죠. 고르면 돼요. 이 중에 제가 뭐를 해볼까요? 컴프리 몇 장 떼얹어 보겠습니다. 이거를 잘게 찢어주면 더 좋아요. 근데 저는 그냥 쓸래요. 그냥 쓰고 이렇게 보기 더 쉽게. 저는 이게 교육 목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깔아줍니다. 얇죠? 이파리 몇 장 얹었습니다. 얇은 층으로 깔아주는 거예요. 우리가 샌드위치 먹을 때 빵은 탄소 재료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상치 한 장 들어가는 거 질소 재료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탄소 재료인 빵은 두꺼운데 상치를 우리가 몇 겹을 넣지는 않잖아요. 이런 햄버거나 이런 샌드위치에다가 얇은 거 한 장 얹는 거하고 같은 원리를 생각하시면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탄소는 두껍고 질소는 얇은 층으로 이렇게 깔아주시면 됩니다. 이제 이렇게 했으니까 이 위에 이제 탄소 재료를 또 이제 넣어야 되는데, 근데 이게 지금 안 젖었거든요. 이제는 물이 필요해요. 얘는 물이 필요해요. 얘가 싱싱하지만 물기가 있지만 이 정도 물기 갖고는 안 돼서 이렇게 물을 뿌려줍니다. 적셨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 탄소 재료로 와야 돼요. 이렇게 요거를 제가 또 깔겠습니다. 네, 깔았습니다. 제가 지렁이를 여기서 건져와서 여기다가 넣습니다. 자, 지렁이를 여기다 넣자마자 얘네들이 땅을 파고 속으로 이제 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표면에 자기 노출시키지 않아요. 지렁이는 퇴비를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일꾼입니다. 많을수록 좋아요. 그래서 이 퇴비 더미에는 꼭 지렁이를 어디서 딴 데서 잡아 오거나 이렇게 어떤 이런 땅 위에다가 화분이나 뭐 이렇게 놓잖아요. 그럼 밑으로 얘네가 그냥 따라와요. 자기가 그 밑에 선선한 데 숨고 싶어서. 그러면은 이제 그럴 때 지렁이를 잡아서 이런 데다가 쓰면 돼요. 얘네들이 이거를 다 휘젓고 다니면서 이거를 빨리 분해를 시킵니다. 아주 좋은 일꾼이에요. 그냥 얘네들은 이 속에 있는 음식 쓰레기들 이런 거 먹으면서
있거든요. 그 안에서 재생산한다고. 근데 얘네가 왜 이렇게 속으로 안 들어가지? 보통 막 파고 들어가거든요. 근데 내가 너무 꽉 잡아서 힘들었나? 그럴 수도 있겠다. 얘는 지금 약간 상처도 입었어요. 지금 이 같은 경우는. 회복되기를.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하잖아요. 탄소 재료가 이제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위에다가 질소 재료를 이제는 얹을 차례입니다. 이번에는 잔디 깎은 거, 일주일 말린 거. 지푸라기 같은 거지만은 이거는 잔디 재료예요. 잔디 재료. 이것도 얇게 깔아줘야 돼요. 이걸 두껍게 하면 안 돼요. 질소 재료는 뭉치고 두꺼우면 냄새가 납니다. 그게 원리예요. 그래서 질소 재료는 항상 얇은 층으로 이렇게 깔아줍니다. 그 다음에 얘가 좀 수분이 없죠? 말랐으니까. 그래서 물이 필요한 거예요. 얘한테는. 제가 좀 이렇게 다른 거 섞어서 섞인 물이에요. 약간. 뭐 아무 물이나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물도 수돗물에 그 클로라인이 들어있어서 그거 좀 날아간 다음에 공기 중에 좀 놨다가 쓰는 게 좋죠. 아무래도. 이제 저걸 했기 때문에 저는 또 탄소 재료, 갈색 재료죠. 탄소 재료를 제가 또 이번 층에다가 이렇게 얹어 줍니다. 이거 하고 또 보여드릴게요. 네, 또 이렇게 또 한 켤을 쌓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질소 재료, 푸른색 잎과 음식 쓰레기 같은 질소 재료가 여기 들어가서 또 반복이 돼야 되죠. 이제는 더 안 보여드릴게요. 제가 2번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가 더 안 보여드리지만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러면은 재료들이 갈색 재료는 뭐가 갈색 재료고 질소 재료는 뭔가 탄소 재료와 질소 재료의 예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갈색 재료는 뭐가 있을까요? 신문지, 그리고 이런 포장지 같은 거, 포장 박스 있잖아요. 갈색. 그거 뭐 스테이플 띄고 풀 붙은 레이블들 다 띄고 그 순수한 갈색 그 박스 종이 재질만으로 갈색 탄소 재료를 쓰시면 돼요. 그리고 하얀 종이들, 우리 파지들 많이 나는 거 그런 거 써도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종이들 신문지 같은 것도 그렇고 거기에 쓰는 잉크가 좀 문제가 되는데 그것도 그 잉크도 옛날에는 좀 안 좋은 거였는데 이제는 콩기름으로 써서 나아졌다 내지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서 제가 그거는 좀 얘기를 피하고 싶어요. 저는 신문지를 개인적으로 쓰진 않습니다. 그냥 깨끗한 갈색 종이나 갈색 포장지 종이, 그런 거 마분지라고 하나? 아무튼 저는 포장 박스도 잘 안 써요. 사실 그거 뭐 코로나 바이러스 균이 붙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요즘은 안 쓰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거 다 쓸 수 있어요. 걔네를 햇볕에 쬐서 균을 박멸시킨 다음에 쓰면 돼요. 얼마든지 다 재활용하면 됩니다. 저는 이제 낙엽을 모아놓은 것이 많기 때문에 갈색 재료는 이 낙엽으로 충분해요. 저 같은 경우. 그래서 그냥 이것만 쓰는데 뭐 다른 것도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갈색 재료는 그 정도고, 그다음에 질소 재료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표적으로 부엌에서 나는 음식물 쓰레기들. 하지만 이 안에 우리가 속하면 안 되는 것들이 뭐냐면은 유제품, 치즈, 우유 이런 거 안 돼요. 요구르트 이런 거 안 돼요. 그리고 고기도 하지 마세요. 고기도 안 됩니다. 생선은 좋아요. 달걀 좋아요. 달걀 껍질도 좋아요. 당연히 좋아요. 하지만 이런 거 할 때 고기를 써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인 줄 아세요? 혹시 보카시라는 거 아세요? 그게 이런 퇴비를 빨리 만들게 하는 그런 어떤 촉매제거든요. 그거 사서, 그거 싸지 않아요. 하지만 적은 양을 쓰는 거니까 이런 퇴비를 빨리 만들고 싶을 때 쓰는 보카시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쓸 때는 이런 재료들이 이렇게 젖으면 안 돼요. 젖으면 안 돼요. 그거는 그거 생물학에서 쓰는 뭐 아나로빌이라는 표현이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 설명은 제가 드리지 않겠지만 보카시를 쓸 때는 고기도 괜찮아요. 유제품도 괜찮아요. 치즈 괜찮습니다. 보카시를 쓸 때는 그냥 다 써도 돼요. 대신에 물만 안 들어가, 습기만 없게 하면 돼요. 물을 너무 흥건하게 적지만 않게만 하면 돼요. 그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한적으로 고기는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저같이 하는, 전 보카시를 안 쓰기 때문에 고기를 쓰면 안 돼요. 유제품도 안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런 풀들 괜찮아. 이런 풀들
잔디 방금 깎은 거, 이런 컴플이나 아니면 다른 잎들도 괜찮아요. 하다못해 이런 깻잎, 이 깻잎 제가 지금 지천으로 키우고 있는데 이 깻잎들도 녹색 식물이기 때문에 얘도 좋은 질소 비료가 됩니다. 이런 거 뜯어서 하셔도 돼요. 안 먹을 거면.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얼마 동안 기다려야 되나, 며칠 기다렸다가 이 중간을 저는 아주 기다란 호미인데 아주 기다란 쇠로 된 호미가 있어요. 그거를 저는 이거를 이렇게 쑤십니다. 길게. 그게 제 손가락은 몇 센치 안 들어가지만 그 기다란 호미는 깊게 들어가거든요. 저는 계속 이렇게 찔러줘요. 그러면 공기가 들어가서 빨리 분해가 돼요. 그리고 그 안에 찌르면서 그 구멍이 나잖아요. 그럼 거기다가 물을 줘도 더 좋죠. 습기도 들어가면서. 그러면 얘네가 정말 빨리 퇴비가 되는 그런 거를 제가 확인을 계속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만들고 또 이렇게 중간중간 아무 화분이나 좀 큼직한 화분들 있으면 습관적으로 저는 이런 빈 화분을 보면은 반동적으로 바로 두꺼운 양의 낙엽을 깔고 그 위에 컴플이나 음식물 쓰레기 같은 거를 얹어요. 그렇게 하고 그거를 계속 몇 겹을 반복을 합니다. 중간중간에 쑤셔서 물도 좀 뿌려주고, 뭐 물 많이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하고 며칠만 밖에다 이렇게 놔둬도 이 안에 얘네들이 다 분해를 해요. 빨리 분해를 해서 적어도 이런 정도로까지 분해를 합니다. 그러면 이 정도만 돼도 반흙이에요, 사실은. 이런 거를 밭에다가 직접 뿌려주는 거는 좋지는 않아요. 좀 다 분해가 된 흙을 뿌려주는 게 좋긴 하지만 이거를 저는 어떨 때 그냥 멀칭으로도 쓸 때도 있고 해서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얼마가 시간이 걸리냐, 이게 완전히 다 제대로 분해가 되려면 이렇게 화분을 기준으로 했을 때만, 이 화분이다, 이렇게 제가 이제 오늘 이거를 다 여기까지 다 채웠다고 쳐요. 그렇게 하고 며칠에 한 번씩 쑤셔줬다고 쳐요. 공기를 주입시킨 거죠. 그러면 얼마 만에 얘가 흙이 되냐, 한 12일, 2주도 안 돼요. 열흘 조금 넘고 2주 조금 안 되는 기간 내에 얘네가 굉장히 막 이파리들이 이제 떡이 지면서 그걸 단계를 넘어서서 거의 흙에 가까운, 거의 100% 흙은 아니지만 아주 많이 진전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3주 정도가 되면은, 그리고 내가 어쨌든 잘 섞어주고 뒤집어주고 그랬다는 걸 전제로 했을 때 그냥 흙이 돼버려요.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다 신경 쓸 수 없고 기억 못 할 수 있거든요. 저는 그걸 못하는 편이에요. 그냥 놔둬요. 이렇게 놔둬. 이렇게만 놔두고 있어도 전 화분이 워낙 많기 때문에 얘네들까지 신경 못 쓰거든요. 그렇게 하고 한 달 있다 와 보면 정말 너무 유용한 그런 반흙이 돼 있는 거예요. 내가 볼 때 한 80%는 흙이 돼 있어요. 그거 씁니다. 저는 그냥 멀칭으로도 쓰고, 그냥 제가 아끼는 나무나 꽃 밑에다가 깔아만 줘도 걔네들은 너무 행복해요. 아무튼 그렇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제가 또 보여드릴 것은 이런 화분이에요. 자, 이거 작은 화분입니다. 제 손가락 이렇게 되는 이 정도 화분인데, 이 작은 화분을 제가 모종 같은 거 키울 때 쓰거든요. 근데 이 화분 제가 뭘로 채웠는지 한번 보세요. 이렇게 반쯤 떡진 이런 거, 이렇게 해서 열흘 지나서 이제 많이 떡진 거를 이렇게 여기다 밑에다가 채워줘요. 맨 아래는 커피 필터 그 종이 있잖아요. 그거 깔아주면은 그래도 이게 새고 이러는 걸 좀 방지를 해요. 근데 걔도 다 녹아버려요, 며칠 있다가. 그래서 그렇게 소용은 없지만 저는 그냥 많이 건조한 낙엽을 밑에다가 깔고 그 위에다가 반쯤 이렇게 분해된 낙엽들을 깔고, 그리고 얘네들을 여기까지 끝까지 채워, 거의.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밖에서 사온 흙을 얇게 깔아주는 거예요. 물론 그 흙을 깔기 전에 저는 핀머스라는 것을 씁니다. 핀머스를 얇게 이렇게 깔고, 핀머스는 그 수분을 좀 이렇게 해주는 그런 건데, 제가 핀머스도 보여드릴게요. 핀머스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거는 아주 여기다 놓고 공장처럼 쓰는 거예요. 핀머스가 이런 것입니다. 이런 거 보이시죠? 이거는 이제 이거는 어디서 나는 거냐면 캐나다에서 이런 핏 농장이 있어요. 이거는 갱신이 되지 않는 재료입니다. 이걸 한번 수확을 하면, 캐나다 그 핏 농장에서 이걸 한번 수확을 하면
그 다음에 이거를 다시 얘네가 다시 자라는데 한 200년 걸린대요. 그 석유 같은 자원이죠. 다시 갱신이 되기 어려운 자원이라고 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갱신이 잘 되지 않는 자원을 쓰는 데에 대해서 죄책감을 저는 갖고 이걸 쓰지 말아야 되나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거기서 갖고 온 거 제 밭에 그냥 그대로 있잖아요. 제가 이걸 뭐 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얘네들은 여기 와서 내 밭에서 갱신 자원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사서 씁니다. 그냥 파는 것을 사서 그냥 써요. 죄책감 없이. 이렇게 하고 빈머스를 이렇게 얇게 깔고, 이 위에다가 밖에서 사온 진짜 흙, 상토라고 그러나 한국에서는, 그 흙을 그 파랭맥스라고 그래서 이렇게 화분에 넣는 흙, 온갖 것들이 다 섞여 있는 흙을, 제대로 된 흙을 얇게 까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뭐 심으세요. 뭐 씨도, 여기다가 씨를 심어서 모종을 키울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위에다가 뭐 케일이나 상추 같은 거 작은 거 하나 이렇게 딱 가운데 구멍 이렇게 만들어서 걔를 심잖아요. 그러면은 걔네가 이제 뿌리가 내려가는데, 여기서 걔네가 부딪히는 게 뭡니까? 흙이 아니잖아요. 흙이 아니라 반밖에 분해되지 않은 제대로 된 흙이 아닌 거를 만나죠. 그러면 이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 내가 상추 모종 하나 심었다고 했을 때 걔가 스트레스를 받기는 하는데, 그 기간을 좀 지나잖아요. 그러면은 걔가 그 뿌리가, 상추라는 한 식물의 뿌리가 이제 내려가면서 얘네들을 밑에 그 분해가 다 되지 않은 낙엽들을 막 분해를 시켜요. 그 안에 다른 박테리아들이 다 그런 역할을 서로 하는 겁니다. 그런 바이오 액티비티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추는 당분간은 스트레스를 받지만 결국은 정착을 합니다. 얘네들도 그 안에 박테리아들도 다 이제 다 역할을 해서 이게 분해가 되고 빨리 분해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 상추는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좋은 흙을 처음부터 쓰면 걔가 처음부터 잘 자라겠지만, 이런 식으로 제가 하기 때문에 다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하지만 어느 시간이 뭐 2주, 3주 지나보세요. 그러면 얘는 그냥 완벽한 흙이 돼 있어요. 그리고 상추는 상추대로 처음에만 좀 늦게 자랄 뿐이지, 나중에는 걔가 수명이 긴 야채 식물일 경우에는 적응을 합니다. 그런 원리가 있어요. 저는 이 모든 화분을 다 그렇게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90%가 쓰레기죠. 맨 위층에 얇은 것만 밖에서 사온 흙이에요. 흙이 비싸지 않아요. 근데 무겁잖아요. 처음에 남편하고 우리 아들, 막내 아들한테 제가 이걸 사다 달라고 한 2년 동안은 그렇게 해서 정말 차 뒤에 의자 다 접고 그 많은 공간에다가 흙을 몇십 포대를 실어서, 또 우리 차에서 내려가지고 여기 뒷마당으로, 길이가 멀거든요. 여기가 이게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이거 진짜 무거웠어요. 우리 정말 셋이서 다른 아들들까지 다 도와주면 5명이서 낑낑거리면서 흙을 실어왔는데, 그게 민폐잖아요. 너무 이게 바쁜 사람들 제가 너무 힘들게 하는 것도 민폐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도저히 이거는 부탁할 일이 아니다 싶어서, 제가 어차피 음식 쓰레기 나는 거고, 어차피 낙엽은 떨어지는 거고, 가을마다 이 쓰레기들 다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만큼 많은데 얘네들을 어떻게 하나 많이 고민했어요. 그리고 연구도 하고 찾아보고 했는데 이렇게 쉬운 게 없어. 그래서 다 행복해요. 나는 음식물 쓰레기를 정말 안 버리는, 거의 안 버리죠. 뭐 버리는 거는 제 유제품 같은 거 못 쓴다고 했으니까 그런 거 버리고, 고기 같은 거, 뭐 뼈 이런 거 안 돼요. 생선뼈는 괜찮아요. 하지만 이제 이런 고기들 안 되고, 닭고기 이런 거 다 안 됩니다. 고기하고 닭, 그러니까 이런 가축류들은 다 안 되고, 하지만 그런 거 말고 음식 쓰레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야채 껍질, 과일 껍질들 얼마나 많아요. 그 영양 풍부한 유기농 재료들을 저는 정말 한껏 활용을 유감없이 다 하고 있습니다. 하나도 버리지 않고 잘 이렇게 100% 재활용을 해서 쓰레기를 왕창 줄이고, 제가 뭐 자연을 아낀다라고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닌 거죠. 이제는 더 이상 뭐 하나라도 도움이 되는 실천을 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통해서 제가 몇 년째 이걸 하면서 그거 하나는 제가 진짜 너무 행복하고 보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다른 사람들한테도, 제가 관심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얘기를 해줘요. 그런데 그런 걸 몇 년을 했었는데, 이제는 이거를 제가 더 이상 갖고 있으면 안 되겠다. 정말 제가 이게 마지막 비디오가 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이것만큼은
제가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너무 굴뚝 같아서 길지만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시간 낭비가 되지 않았기를 바라고요. 이거와 관련된 또 다른 영상들 제가 틈틈이 복습하는 의미에서 계속 또 찍어 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정말 영광입니다.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 못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네, 들어가겠습니다.